화면 하단에 보시면 필드 오브 뷰,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내가 지금 선택한 거에 따라서 여기가 계속 바뀔 겁니다. 선의 길이를 넣거나 할 때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라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랭슨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라인을 눌러보시면 이 화면 오른쪽 하단 부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돼요. 일단은 숫자를 쓰지 않고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쭉 그려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쭉 그려지는데 보다 보면은 선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on red axis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평행인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조금만 더 이동해 볼까요? 자, 갑자기 on green axis라고 뜹니다. 초록색 선, 그러니까 초록색 축 위에 있다. 즉 초록색 축 Y축과 그러니까 평행인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금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on blue axis 파랑색 축, 즉 Z축과 평행인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수평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 화살표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오른쪽, 왼쪽, 위쪽 이렇게 세 개입니다. 아래쪽 키는 없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Y축의 방향으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Z축의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가 500인 정사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자, 먼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500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하단에 500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내가 굳이 여기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500mm짜리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왼쪽 화살표입니다. 키보드의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축을 맞춘 다음 500이라고 쓰고 엔터. 자, 이번에는 마우스만 이동할 겁니다. 마우스만 이동했는데 빨간색 축으로 맞춰졌죠? 이때 5 숫자를 씁니다. 500 엔터. 자, 마지막은 이렇게 그냥 끝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500인, 아니 가로 세로가 5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먼저 클릭. 그 다음에 방향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지정하세요. 어느 쪽 방향으로 선을 그릴 건지. 커서의 진행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5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커서의 진행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클릭한 다음 이렇게 빨간색 축 방향으로 먼저 커서로 맞춥니다. 그리고 숫자로 500을 쓰고 엔터. 자, 초록색 방향으로 축을 맞추고 숫자로 500 엔터.
다시 빨강색으로 축을 맞춘 다음 5배 엔터, 그 다음에 끝점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택과 삭제입니다. 선택은 여기 있는 화살표 키 있죠? 얘가 선택 툴입니다. 셀렉트 툴이에요. 셀렉트 툴입니다. 하나씩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화면에 보시면 선택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선을 선택했을 때와 면을 선택했을 때 선과 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나요? 선택한 다음에 지우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레이즈 툴이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 이동 툴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델키를 누릅니다. 그럼 삭제가 돼요. 이 이레이즈 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레이즈 툴을 누르고 해당 요소를 선택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고 델키를 누르셔도 삭제는 들어갑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 선들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딱 선택이 됩니다. 이 면과 맞닿아 있는 선들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델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선을 그리는데 도형이 폐곡선이 되면 면이 나옵니다. 근데 폐곡선이 안 되면 면이 안 나와요. 지금 면이 나왔죠? 얘는 폐곡선이 된 게 맞습니다. 얘네들은 어때요? 폐곡선이 안 된 겁니다. 얘는 폐곡선이 됐고요. 얘네들은 폐곡선이 안 됐습니다. 폐곡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면이 생성되느냐 아니냐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선을 그릴 때 폐곡선이 되면, 이렇게 폐곡선이 되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면이 안 만들어지면 지금 보시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러면 이제 면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폐곡선이 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면은 XY면 또는 XZ면 또는 YZ면 이렇게만 만들어지겠죠. 면이 얘처럼 이렇게 3차원으로 가버리면 선이 면을 못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선이 많이 복잡하죠. 이런 건 면을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선택하는 법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을 드래그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됩니다. 드래그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드래그를 하면 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이 그려지죠. 이 사각형 안에 포함된 객체만 선택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왼쪽으로 가면 얘는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교차된 걸 다 선택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드래그를 하시는데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포함 선택입니다. 포함. 이 사각형 안에 포함되어진 객체만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빈 공간을 드래그합니다. 빈 공간에서 드래그 시작하면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에 걸쳐진 건 전부 다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걸침 선택으로 하든지 혹은 포함 선택으로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셔도 되고, 빈 공간을 드래그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선택. 빈 공간을 드래그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걸침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빈 공간 클릭하면 선택 해제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더하기 선택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더하기 선택입니다. 기존에 드래그를 하면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돼요. 한 번밖에.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추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때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선택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 안 해도 될 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더하기, 선택 빼기입니다. 컨트롤 키는 선택 더하기고 컨트롤 쉬프트는 선택 빼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쉬프트 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면 선택 더하기 빼기가 됩니다. 이미 선택된 데는 선택 빼기, 선택 안 된 데는 선택 더하기. 쉬프트 키를 누르셔도 좋고 쉬프트 컨트롤 키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키만 눌러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 키를만 누르고 작업하면 더하기 선택, 컨트롤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하면 선택 빼기, 쉬프트 키만 누르고 하면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첫 번째 걸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치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툴 메뉴에 보시면 디멘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멘전, 우리나라 말로 치수란 뜻이죠. 툴 메뉴에 디멘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점, 치수가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툴 메뉴에 디멘전, 끝점, 치수, 끝점, 치수. 연속해서 치수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은 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확인할 수 있겠죠. 툴 메뉴에 디멘전 아래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글씨 쓰기.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쭉 뽑아내면 지시선이죠. 지시선 기능으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시선으로
글씨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툴 메뉴에 텍스트입니다.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시선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풀앤푸시라고 합니다. 스케치업에서 이 기능으로 전부 3D를 만듭니다. 풀앤푸시라고 합니다. 풀앤푸시, 풀 당기다, 푸시 밀다, 당기고 밀어서 그 형태를 만드는 것, 그걸 풀앤푸시라고 합니다. 누른 다음에 해당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D가 만들어지게 돼요. 30mm니까 그냥 숫자 30 쓰고 엔터. 그러면 두께 30mm인 모양의 3차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른 면도 볼까요? 클릭하면 면이 이렇게 나와요. 면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면을 지정하면 면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풀앤푸시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풀앤푸시입니다. 자, 그냥 클릭하면 면이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면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등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면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풀앤푸시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화면을 잠깐만 볼까요? 제가 라인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900mm Z방향으로 2100mm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풀앤푸시로 300mm 여기다가 이제 또 그릴 수 있겠죠. 작게 가볼까요? 자, 20mm 안 내려가네요. 자, 여기서부터 20mm.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서부터 300mm. 그려지나요? 자, 마찬가지. 조금 어렵죠? 가운데 선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풀앤푸시. 그러면 모양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300mm 였으니까 280mm만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자, 형태를 만들어 나가 봅니다. 자, 이렇게가 아니어도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 900mm 300mm
900mm, 그 다음 풀앤푸시로 클릭, 450mm, 컨트롤 누르고 450mm, 컨트롤 누르고 450mm, 다시 컨트롤 누르고 450mm,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그리고 450mm,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모양을 내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빼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가 테이프 메주어라고 하는 툴입니다. 여기 있는 툴이 테이프 메주어라는 툴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끝점을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하면 이렇게 거리값이 나오게 됩니다. 끝점을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하면 거리값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테이프 메주어는 단순히 거리만을 측정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끝점을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하면 거리값이 나오지만,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면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X방향으로 30, Y방향으로 30,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이드를 바라보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테이프 메주어 툴입니다.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삭제하면 지워집니다. 대키 누르면 지워져요. 이게 가이드 툴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드, 그린, 블루 색상도 축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9배, 2000배, 그러면 이 라인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쉽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메주어 900, 그러면 네, 클릭하면 됩니다. 서로 교차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금방금방 선을 그릴 수 있어요. 가이드를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역할이 테이프 메주어의 역할입니다.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 이렇게 끄집어내면 돼요. 300, 풀앤푸시 300, 이런 식으로 금방 끄집어내면 됩니다.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역할이 바로 이제 이런 역할인데, 자 보세요.
책장을 설계를 할 겁니다. 바닥 부분에 가이드를 하나 끄집어내죠. 보통 걸레바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닥 부분에 80mm에서 한 150mm 사이 정도를 줍니다. 저는 120mm를 줄 거예요. 이렇게 걸레바지 부분을 줄 거고, 그 다음에 합판을, 알판이라 그러죠. 합판을 줄 겁니다. 20mm짜리 합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20mm, 20mm, 여기서부터 300mm, 다시 20mm, 다시 300mm, 20mm, 300mm, 20mm, 300mm,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20mm, 300mm, 이렇게요. 자, 보통 2100mm, 여기까지네요. 여기에서 얘가 20mm 하나 더 주고, 여기서 20mm 하나 더 주고, 그러면 기본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선 선택하고 여기에 지워 볼까요? 300mm. 그럼 나머지만 이제 위에 판을 만들면 됩니다. 자, 보세요. 라인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려니까 4점을 클릭해야 돼요. 프레임 푸시로 조금만 밀어 넣으면 됩니다. 아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라인 툴 옆에 보면 렉탱귤러 툴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툴이 있고, 서클 툴이 있고, 폴리건 툴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쓰면 됩니다. 사각형이에요.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까지 한 번에 클릭하면 됩니다. 프레임 푸시로 20mm만 안쪽으로 밀어넣죠. 이렇게요. 그 다음 렉탱귤러 툴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두께를 30mm, 300mm 줬단 말이죠. 280mm. 다시 렉탱귤러 툴로 280mm. 다시 렉탱귤러 툴로 다시 280mm. 다시 렉탱귤러 툴로 280mm. 다시 렉탱귤러 툴로 프레임 푸시로 280mm. 다시 렉탱귤러 툴로 다시 프레임 푸시로 280mm. 자,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책장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아직 당장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방법을 익히시라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자, 보시면 렉탱귤러도 있고 서클도 있고 폴리거널도 있습니다. 렉탱귤러는 사각형 툴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가로, 콤마, 세로를 쓰면 됩니다. 가로, 쉼표, 세로.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가로폭 900, 쉼표 300, 엔터. 그러면 자, 툴 메뉴에 디멘전 900에 300 그려진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서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넣는 것은 원의 변의 개수입니다. 일단 24개 냅두고 원의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지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자, 서클입니다. 제일 먼저 지정할 것은 서클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지정할 것은 사이드, 변의 개수예요. 6개, 엔터. 원의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정다각형으로도 혹은 원으로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클 아래쪽에 보시면 폴리곤이라고 또 있습니다. 다각형이죠. 사이드의 개수 8개, 그 다음에 클릭하고 중심점 클릭하면 정다각형 그릴 수 있습니다. 명령어가 어느 정도 교차하고 있죠. 아크 기능이 있습니다. 홀을 그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홀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물론 여기도 사이드가 나옵니다. 6개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해서 홀을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점, 시작점, 끝점입니다. 호예요. 그리는 방법이 중심점, 시작점, 끝점. 다시 볼까요? 호입니다.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건 각도로 조절합니다. 45도. 그러면 중심점에서부터 45도 떨어져 있는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투포인트 아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이렇게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3포인트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끝점. 천천히 그려보시면 돼요. 파이는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러면 이렇게 파이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조각이란 뜻이죠.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면을 지웠어요. 그 다음 원을 그릴 겁니다.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원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도 하나 지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툴 메뉴에서 팔로우 미 원을 선택하고 자,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따라가면서 도형이 만들어졌나요?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은 경로입니다. 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이 사각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팔로미라고 합니다. 다시 그려볼 텐데요. 일단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웠어요. 선만 남겼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그 다음에 렉탱도 좋고 서클도 좋고 폴리곤도 좋습니다. 화살표 키를 눌러보세요. X방향, Y방향, Z방향. X방향, Y방향, Z방향. 오른쪽, 왼쪽, 위쪽. 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끝점에서 여기서 클릭하는 게 아니고 끝점을 맞춘 다음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점이 일치된 상태에서 원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툴 메뉴에서 팔로우 미, 그 다음 원을 클릭하고 쭉 따라가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